7. 수사의 별달은 진전 없이 다리 바뀌었다. 수사본부에서 밤새워 근무하는 일이 잦았던 수사관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사각기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목욕을 했다. 그는 긴테스 야오역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아내 가스코는 그보다 3살 위.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모처럼 자기 집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다음 날 아침 사사가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7시를 갓 지났는데 가스코가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뭐야, 이렇게 일찍 어딜 가는데 그래? 사사가키가 이불 속에서 물었다. 어머, 깨워서 미안해요. 슈퍼마켓에 좀 다녀올게. 이런 시간에 슈퍼마켓이라니. 지금쯤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늦을지도 몰라요. 늦을지도 모르다니. 대체 뭐라는데? 그야 뻔하지. 화장실 휴지. 화장실 휴지? 어제도 갔다 왔다고요. 한 사람당 한 팩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화장실 휴지를 사드리는 건데? 그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무튼 다녀올게. 가디건을 걸쳐 입은 가스코가 지갑을 손에 들고 불이 나게 나갔다. 사사가키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수사에만 정신이 팔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석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화장실 휴지를 사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면서까지. 가스코가 돌아오면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이부자리에서 몸만 비틀어 머리맡에 있는 검은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머리가 약간 지끈거렸다. 눈은 절반만 뜬 상태였다. 10여 초 후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잠이 싹 달아났다. 데라사키 다다오가 죽었다는 전화였다. 데라사키가 죽은 곳은 한신 고속도로 오사카 모리구치 구간이었다. 커브길에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벽에 충돌한 것이다. 전형적인 졸음운전이었다. 이때 그의 라이트 밴에는 대량의 비누와 세제가 실려 있었다. 화장실 휴지에 이어 세제까지도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고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수량을 확보하려던 데라사키가 한숨도 자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다. 사사가키를 비롯한 수사관들은 데라사키의 방을 수색했다. 기리하라 요스케를 살해한 사실을 암시하는 물증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헛수고일 게 뻔했다. 어떤 단서가 발견되더라도 범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수사관 하나가 라이트밴 사물함에서 중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길쭉한 직육면체 모양의 더닐라이터였다. 기리하라 요스케의 주머니에서 비슷한 라이터가 사라졌다는 것을 수사관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라이터에서 기리하라 요스케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누구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말끔히 닦아냈기 때문인 듯 했다. 기리하라 야에코에게도 문제의 라이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비슷하지만 같은 라이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니시모토 후미오를 경찰서로 불러 다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형사들은 초조하고 답답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자백을 끌어내고자 안달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라이트밴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기리하라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까지 늘어놓았다. 이걸 데라사키가 갖고 있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당신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 데라사키에게 주었든지 데라사키가 자기 손으로 꺼내 가졌든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대체 어느 쪽이야? 어? 수사관은 라이터를 보이며 니시모토 후미오를 추궁했다. 그러나 니시모토 후미오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데라사키의 죽음을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그녀의 태도에 주저하는 기색이란 없었다.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져든 거야. 옆에서 취조 내용을 들으면서 사사가키는 생각했다. 8. 스포츠 신문 일면을 보면서 어젯밤의 경기를 떠올린 다가와 도시오는 또 짜증이 나고 말았다.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문제는 경기 내용이다. 중요한 장면에서 나가시마가 제구시를 못했다. 지금까지 거인 군단의 승리를 이끌어온 4번 타자가 보는 사람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 어중간한 배팅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때다 싶을 때는 반드시 결과를 내는 선수가 나가시마 시게오였고 설사 수비수에게 공이 처리될지언정 팬이 납득할 수 있는 스윙을 보여주는 것이 미스터 자이언츠라 불리는 이 사나이의 본령이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이상했다. 아니 사실은 2, 3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괴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가시마의 팬이었던 다가와로서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어떤 명선수도 언젠가는 그 라운드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나가시마가 범퇴당한 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신문 사진을 보면서 다가와는 올해가 막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시즌은 이제 겨우 시작인데 이래서야 여름이 오기도 전에 나가시마의 은퇴설이 나돌 것이다. 자이언츠가 우승하지 못하는 날에는 결정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우승도 어렵지 않을까. 다가와는 그런 불길한 예감에 젖어 있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작년까지 V9을 달성했지만 이제는 팀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상징이 나가시마였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주니치 드래건즈가 이겼다는 기사를 읽고 난 그는 신문을 탁 덮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좀 지나 있었다. 오늘은 더는 손님이 없겠거니 싶었다. 월급 전날 집세를 내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품을 쩍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는 유리문 너머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발을 보니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어른은 아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초등학생이 심심풀이로 전단지를 구경하고 있나 보다고 다가와는 생각했다. 그런데 몇 초 후 유리문이 열리더니 블라우스 위에 가디건을 걸친 여자아이가 주저주저하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기품 있는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눈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일 듯했다. 무슨 일이니? 다가와가 물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상냥한 목소리였다. 이 부근에 흔히 돌아다니는 지저분하고 대바라진 얼굴의 아이였다면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뚝뚝한 목소리가 나았을 것이다. 저 니시모토인데요. 소녀가 말했다. 니시모토? 어디 사는데? 요시다 하이츠에 사는 니시모토예요. 또박또박한 말투였다. 그 말투 또한 다가와의 귀에는 신선하게 들렸다. 그가 아는 아이들은 다들 머리도 가정환경도 좋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말투에 그대로 드러났다.
요시다 하이츠? 아. 다가와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옆에 있는 책꽂이에서 파일을 꺼냈다. 요시다 하이츠에는 8세대가 살고 있다. 니시모토네는 1층 한가운데인 103호에 산다. 다가와는 집세가 2달치 밀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슬슬 독촉 전화를 해야 할 때였다. 그러면 너는 니시모토 씨 딸이니? 그가 눈앞에 있는 여자 아이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리고 말했다. 네. 다가와는 103호의 가족 구성원표를 살펴보았다. 세대주는 니시모토 후미요이고, 세대주는 니시모토 후미요이고, 동거인은 딸인 유키오 한 명뿐이다. 10년 전에 입주했을 때는 후미요의 남편 히데오가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사망한 듯 했다. 집세 내려왔니? 다가와가 그렇게 묻자 니시모토 유키오는 눈길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겠지 하고 다가와는 생각했다. 그럼 무슨 일이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열쇠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가와는 그제야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갔어? 유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치켜뜬 그 표정에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잊을 만큼 요염함이 서려 있어 다가와는 움찔했다.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고? 네, 몰라요. 오늘은 밖에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열쇠를 안 갖고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다가와는 시계를 보았다. 문을 닫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가게 주인인 아버지는 어제부터 친척 집에 가 있고 오늘 밤 늦게야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유키오에게 보조 열쇠를 내줄 수는 없었다. 보조 열쇠를 사용할 경우 다가와 부동산 사람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그것은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약 사항이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어떻겠니?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유키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매정한 말을 하기 어려웠다. 알았다, 열어주마. 조금만 기다리려무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대주택의 보조 열쇠를 보관하는 금고로 갔다. 요시다 하이츠는 다가와 부동산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다가와 도시오는 니시모토 유키오의 가녀린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허접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 좁은 길을 걸었다. 유키오는 학교 가방 대신 빨간 비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소녀의 몸에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렸다. 무슨 방울이지? 하고 다가와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유키오는 차림새로 보아 결코 넉넉한 집 아이는 아니었다. 운동화 밑바닥은 닳아 빠졌고 가디건도 보풀이 잔뜩 일어난 데다 군데군데 엉켜있기까지 했다. 체크 무늬 치마 역시 천이 꽤 낡아 보인다. 그럼에도 어쩐지 소녀의 몸에서는 다가와가 지금까지 거의 접해본 적 없는 기품이 풍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신기한 기분마저 들 정도였다. 그는 유키오의 어머니 니시모토 후미요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생기 없는 얼굴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여자였다. 게다가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야비함을 감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저렇게 자라다니 사뭇 놀라운 일이다. 학교는 어디야? 다가와가 뒤에서 물었다. 5회 초등학교요. 유키오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얼굴만 약간 돌려 대답했다. 5회? 역시 그렇군 하고 생각했다. 5회 초등학교는 이 지역 아이들 대부분이 다니는 공립초등학교다. 해마다 몇 명은 도둑질로 붙잡히고 몇 명은 부모가 야반도주해서 행방불명 되는 곳이다. 오후에 그 앞을 지나가면 급식 잔반 냄새가 진동하고 학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수상한 사내들이 어디선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다. 하기야, 5회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장사치들에게 걸려들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다가와는 니시모토 유키오의 분위기로 보아 그런 학교에 다닐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소녀의 가정 형편에 사립에 다닐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학교에서 꽤나 튀는 존재겠군 하고 그는 상상했다. 요시다 하이츠에 도착하자 다가와는 백사모 앞에 서서 일단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니시모토 씨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다. 엄마가 아직도 안 돌아오신 것 같구나. 그는 유키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유키오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또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났다. 다가와는 열쇠 구멍에 보조 열쇠를 꽂고 오른쪽으로 돌렸다. 찰칵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기묘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손잡이를 돌려 앞으로 잡아당겼다.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선 다가와의 눈이 안쪽 다다미 방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여자는 엷은 노란색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으로 다다미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니시모토 후미요가 틀림없는 듯 했다. 뭐야, 집에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가스다, 위험해. 뒤따라 들어오려는 유키오를 제지하면서 그는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았다. 그리고 바로 옆의 조리대로 눈을 돌렸다. 가스 레인지의 스위치가 점화에 맞춰져 있고 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얹혀 있었다. 그러나 레인지 불꽃은 타오르지 않았다. 다가와는 숨을 멈춘 채 가스 밸브를 잠그고 조리대 위에 창문을 활짝 연 후 안쪽 방으로 향했다. 안증뱅이 상 옆에 쓰러져 있는 후미오를 힐끔 보고 창문을 연 후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었다. 머릿속으로 찌릿찌릿하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는 다시 니시모토 후미오 쪽을 돌아보았다. 후미오의 얼굴은 엷은 청보라색이었다. 피부에서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늦었군 하고 직감했다. 방 한구석에 검은색 전화기가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119로 걸어야 하나? 아니면 110으로 걸어야 하나?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병을 앓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검 외에는 시신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엄마 죽었나요?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니시모토 유키오가 현관 안쪽에 서 있었다. 해를 등지고 있어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죽었어요? 소녀가 다시 한번 물었다. 울먹이는 소리다. 아직은 모르겠구나. 다가와는 손가락을 0에서 9로 옮겨 다이얼을 돌렸다.